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려 35년 동안이나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새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매립 면적을 30%가량 줄이고 산업단지를 늘리는 등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민공청회와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의 관광유산과 공간, 인적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문가들이 옛 도심과 연계된 현장 탐방과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익산형 타운마이스 관광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군산 지역 취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4세 고용률 상승폭은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수년 전 익산역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치폭력범이 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소방대원은 뇌출혈 증세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요. 이 주치폭력범은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술에 취하면 공무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은 무려 35년이나 된 대규모 간척 사업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개발 공약이 넘쳐났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기도 했는데요. 3년 만에 새만금의 새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시민공청회와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연 새만금 희망 고문에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상황. 이에 민간에 의존했던 매립 방식이 공공주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매립 완료 시점은 기존 2050년에서 15년이 당겨진 203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매립 면적은 기존 240.5제곱킬로미터보다 30%가량이 줄어든 169.6제곱킬로미터로 조정됐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50년까지 매립 면적이 240.5제곱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5년까지 169.6제곱킬로미터로.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에 상당한 비중을 뒀습니다. 국제공항과 맞닿은 농업용지 3공구는 에너지 용지로 용도를 바꿔 현대차그룹의 육상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됩니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공항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매립 대신 재생에너지 공급 기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기존 7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늘렸고 아리백 산단 지정이 진행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내 수소 생산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7공구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제조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당초 100메가와트 규모지만 미국 투자 등과 맞물릴 경우 서너 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용지는 37.5제곱킬로미터, 1130만 평으로 기존 계획보다 3배를 늘리게 됩니다. 협력업체 동반 이주와 직원 정주 여건 조성 지원까지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겼습니다. 1산단 같은 경우는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 2산단은 첨단 기계 산업, 3산단은 수소. 환경단체의 요구사항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수용됐습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배수관문이 추가 설치되고 시와호처럼 조력발전도 새롭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한편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주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내년 3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AI 데이터 센터는 새만금 1산단 7공구에 들어섭니다. 개발청은 다음 달 중 건축 심의가 신청되면 연내 건축 허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건립 공사는 내년 3월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현대차 투자 협력 사업과 새만금 물류 3대 인프라 구축 사업,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합쳐 7조 6,232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현대차 투자 협력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조성과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건설,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건설, 새만금 기업 성장센터 건립 등입니다. 군산 보리 재배 농가가 가격 폭락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리 재배 면적은 2,828헥타르에 올해 생산량은 11,413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에 비해 12.5%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급 과잉으로 쌀보리 시장 가격은 40kg 기준 3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3.3%가 떨어졌고 겉보리도 29,000원으로 55.4%가 하락했습니다. 익산의 관광유산과 공간 인적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시키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제대로만 된다면 익산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될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의 현장 탐방과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체류형 관광이 선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익산 청년시청 2층 회의실. 익산역 및 중앙동 현장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들은 익산역과 중앙동 일대의 관광 자원과 상점, 문화 공간 등을 직접 둘러보며 관광객 이동 동선을 살펴본 후 먹거리와 체험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와 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라든지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연결 지으면 충분히 올해 동선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산의 그런 원도심의 자원들 연결해서 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관광도 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논의는 익산이 지닌 또 다른 관광 자원에 대해 추가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7일에 열리는 2차 현장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인화동. 인화동은 솜리문화금고와 솜리마을 등 근대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더해 특색 있는 지역 카페와 만경강, 춘포역 등 주변 관광 자원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익산시는 타운마이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타운마이스란 지역에 흩어진 관광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이자 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륵사지 등 풍부한 백제 문화를 보유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았던 익산. 때문에 타운마이스 사업을 통해 익산형 체류 관광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10월에 열리는 익산형 타운마이스 관광 포럼을 통해 현장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시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관광 상품 개선과 신규 콘텐츠 개발, 민간 주체 간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익산역을 찾은 관광객이 원도심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0월에 그 익산의 원도심 관광 타운마이스를 주제로 저희가 포럼을 열 예정이 있고요. 익산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가나 아니면 실무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지역의 소도시의 관광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좀 다 함께 익산의 특성을 담은 타운마이스 관광 모델.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 체류하고 싶은 관광지로 익산이 새 이미지를 구축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황등면의 도시가스 공급망이 확충됩니다. 익산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억 8천만 원을 들여 황등중학교 일대까지 800m의 공급관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황등면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늘어나고 인근 지역으로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됩니다. 군산에서 사료용 옥수수 신품종 재배가 실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광평옥 2호를 시험 재배해 수확했습니다. 시험 재배지는 개정면에 7,48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광평옥 2호는 사료용 옥수수 국산 품종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종이 고지서는 사라지고 전자고지로 바뀝니다. 군산시는 종이 고지서 분실 등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자고지 방식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전자고지를 기한 내 열람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종이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정원을 늘렸습니다. 공포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4,671명에서 12명을 더 늘렸습니다. 늘어난 직렬은 교육 전문 직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조직과 인력 배치를 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새 정원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지역 취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4세 고용률 상승폭은 도내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군산 지역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군산 취업자는 14만 2천 명, 1년 전보다 5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5에서 64세 고용률도 68.1%로 3.3% 올랐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지표 개선도 눈에 띕니다. 1년 전보다 청년 고용률은 40.6%로 3.2%, 여성 고용률은 57.5%로 3.5% 각각 상승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를 보면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1년 사이 2,000명 늘어 2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운수통신 금융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도 각각 1,000명씩 증가했습니다. 고용의 형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7만 5천 명에서 7만 7천 명으로 2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 상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의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명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나선 경제활동 인구는 14만 5천 명으로 6천 명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부터 계층별 취업 지원, 지역산업인력 양성 등 폭넓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점이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170명이 취업으로 연결됐고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도 202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일터 복귀 사업에서는 1,250명의 취창업을 연계했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는 328명의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과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인정받아 군산시는 올해 고용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산업 변화에 맞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현대자동차 투자 등이 지역 산업의 변화가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군산. 지역 산업의 재편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를 이어갈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오성산 성덕저수지 인근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덕 항동마을 대책위원회와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년 전 부결됐던 사업이 충분한 생태환경 조사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오성산과 금강 하구 일대 철새 서식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단체와 유가족이 고 임가현 방사선사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유가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인권 침해 정황이 제기됐지만 2달이 되도록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보건복지부 특별점검,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수년 전 익산역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취폭력범이 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소방대원은 뇌출혈 증세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는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 주취폭력범은 여전히 술에 취하면 공무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의자에 걸터앉은 한 중년 남성이 계장급 공무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공무원이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하자 심한 욕설을 내뱉고 2차례 때리기까지 합니다. 당시 상황은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재 군산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이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윤모 씨로 주취폭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는 2018년 술에 취해 익산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하러 온 고 강현희 소방관에게 구급차 내에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 강현희 소방관은 뇌출혈 증세 등을 보였고 입원한 지 29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윤 씨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윤 씨의 범죄 행각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도 흉기를 들고 군산 구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다가 막 시행됐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적용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윤 씨가 신풍동에 거주했을 때도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물의를 일으켜 청원경찰을 배치했고 이번엔 윤 씨가 구암동으로 이사하자 청원경찰 근무지를 같은 지역으로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법과 민원처리법 개정안 등 괴롭힘 방지 사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악성 민원과 협박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늦게나마 지금 국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 방지법을 사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하루속히 그 법이 개정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공공기관을 제집 들리듯 찾아가 행패를 부려온 주취폭력범, 욕설과 폭력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직도 해상에서 실종된 외국인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확대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수색 과정에서 외국인 선원이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장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선원이 표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 5척과 해군함정, 어업지도선,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할 예정입니다. 이 선원은 지난 19일 밤 11시 57분쯤 군산시 직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89톤급 어선에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도내에서 2023년부터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1,13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436건, 2024년 371건, 2025년 327건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으로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2.6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이며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8개 해수욕장이 공식적인 운영 기간을 끝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3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1%가 줄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주의 벌목공사장에서 굴착기가 굴러떨어져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53분쯤 무주군 적상면의 한 벌목공사장에서 굴착기가 30m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헬기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0일 밤 11시 1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줄포나들목 인근 갓길에 세워진 대형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는 작업 준비를 위해 차 밖으로 나와 있어서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대학들이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원광대는 박사와 석사, 학사 등 48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중 행정언론학부 조희연 학생이 학업 최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군산대는 34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4대 종교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10월 한 달간 5차례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의 하반기 일정이 10월에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부터 1박 2일 코스로 5차례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원불교 익산성지와 아가페 정원, 황등석산 전망대, 두동교회 구본당, 미륵사지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익산 금마와 춘포면, 마동 등 세 곳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금마시장 내 만학도 배움터와 춘포면 봄나루 작은 도서관, 마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이 직접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평생학습 거점입니다. 이곳에는 학습 매니저가 배치돼 평생학습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또 학습 동아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중동이 북남정육점과 장수식품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정기기부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후원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됩니다. 군산시 미정동 주민 최미옥 씨와 신은근 씨가 백미 200kg을 서군산 무료 급식소에 기탁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꾸준히 참여해온 두 사람은 직접 농사지은 쌀을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에 보태며 또 한 번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2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